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후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인데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씩 나오던 지난 1월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올해 초에 100만 명 가까이 많이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 2만 명 정도로 줄었었잖아요. 다시 확산세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뉴욕타임스가 자체 수집해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9,9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18일은 29,648명, 19일은 29,717명이었습니다. 29,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주 전에 4만 명 후반대였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대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이번에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BA2 변이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 1월엔 이 변이 감염자가 0.4%였지만 최근 23%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지금은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금융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됐었고 이제 베이비 스텝 조금씩 인상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더 공격적인 인상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다고요. 네, 파월 의장은 전미 실물경제협회 연례 경제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건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악화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다면 그렇게 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16일 현재 제로 수준인 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6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 발언을 통해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던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난주 큰 폭으로 상승했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오늘 전장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뉴욕 증시도 휘청했네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미국 주요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장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나섰다고요? 네, 뉴욕에 본부를 둔 골드만삭스는 모건 스탠리, 도이치방크 등과 함께 대표적인 투자은행 중 하나입니다. 가상화폐 금융서비스 회사와 손잡고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거래가 시작된 상품은 비트코인 차액 결제 옵션입니다. 차액 결제 옵션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도 쓰이는데 실제로 자산을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그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형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실제로 그대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뉴욕 증권과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건 아닌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